바닷속이었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한 남자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물속에서만큼은 완벽했습니다. 해녀 윤서아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휠체어에 앉아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 남자가 지금 돌고래처럼 물살을 가르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가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는 오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휠체어에 앉은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휠체어 남자는 표정 하나 없이 스스로 바퀴를 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션 테라스에 또 다른 휠체어 남자가 나왔습니다. 30즈음의 김재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상 스포츠 하러 왔어요. 재혁은 밝은 미소로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제 온 휠체어 남자가 나왔습니다. 재혁이 손을 흔들었지만 그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질을 마친 해녀 윤서아가 들어왔습니다. 26살 펜션 주인 할머니의 손녀였습니다. 서아가 휠체어 남자에게 밝게 인사했지만 그는 대답 없이 외면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서아가 쟁반을 들고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저기 식사 갖다 드렸어요. 전복죽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딴 거예요. 그때 남자가 갑자기 팔을 휘둘렀습니다.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나갔으면 합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서아가 당황해 깨진 그릇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장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이 요즘 많이 힘드셔서요. 저녁 때였습니다. 테라스에서 재혁이 수상 스포츠 영상을 보여주며 사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휠체어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멈춰 섰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행복해 보이는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방향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아가 그 외로운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휠체어인데 왜 저렇게 다를까? 재혁은 빛이었고 저 남자는 어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1층 끝방만은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물질을 나가기 전 테라스를 지났습니다. 휠체어 남자가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날씨 좋아요.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그래도 제주 바다는 정말 예쁘거든요. 손님도 한번 바다 구경 가보세요. 저보고 어떻게 바다에 가라는 겁니까? 그의 시선이 자신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에 재혁을 만났습니다. 특수 휠체어를 타고 해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오후에 수상스키 배웠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재혁 씨는 항상 저렇게 밝으세요? 재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요. 근데 힘들다고 우울해 있으면 제 인생만 손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더 많더라고요. 오후였습니다. 재혁이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펜션 창문에서 휠체어 남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손이 창틀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저게 행복해 보이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테라스에서 재혁이 사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남자가 나왔습니다. 재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 같이 저녁 드실래요? 남자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남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회장님께서 한 달은 계시라고. 한 달이면 뭐가 달라집니까?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일 텐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바다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바다는 닿을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하는 물질을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해변에 휠체어 남자가 혼자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 혼자 나오셨어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한데요. 상관없습니다. 가세요. 그때 재혁이 나왔습니다. 특수 휠체어를 타고 모래 위를 달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형님. 재혁이 옆에 휠체어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바다 보러 나오셨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이거 특수 제작한 건데 형님도 이런 거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텐데.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후에 제가 또 수상 스포츠 할 건데 형님도 같이 하실래요? 휠체어 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우리는 이 모양 아닙니까? 재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밝게 굴어도 결국 당신 다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지만 그래도 전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 당신이 뭘 안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압니까? 남자가 갑자기 휠체어를 바다 쪽으로 돌렸습니다. 필사적으로 바퀴를 돌렸습니다. 손님, 위험해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휠체어에 닿았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휠체어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안 돼. 서아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아가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라앉는 게 아니었습니다.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얼떨결에 남자를 붙잡고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재혁이 해변에서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서아가 남자를 해변으로 데려왔습니다. 재혁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손님, 아까 물속에서 다리를 움직이셨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속에서는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비서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서아가 설명했습니다. 바다에 빠지셨어요. 제가 구했고요. 남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물속에서 접은 다리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하반신 마비라도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조금 움직일 수 있대요. 저녁 때 서아는 남자 방에 음식을 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아가 놀랐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일은 죄송합니다.
다행히 큰일 안 나서 다행이에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물질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엔 어려웠죠. 근데 이제는 물속이 편해요. 물속이 편하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도 예전에 물하고 관련된 일 하셨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바다가 전부였습니다. 그럼 더 힘드시겠네요. 아까 물속에서 다리 움직이시는 거 봤어요. 물속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쓰게 웃었습니다. 물속에서 조금 움직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아침 박 비서가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도련님을 바다에 한번 데려가 주실 수 있습니까? 저분이 그러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련님은 예전에 바다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바다가 인생이었습니다. 서아가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손님, 저 오늘 물질 나가는데요. 혹시 같이 가실래요? 남자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박 비서가 남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서아가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이거 입으세요. 물에 뜨는 옷이에요. 남자가 장비를 입었습니다. 서아가 남자를 부축해 물가로 갔습니다. 천천히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남자가 물속으로 고개를 담갔습니다. 푸른 빛이 가득했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쳤습니다. 남자는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물속에서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가 물 밖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자는 매일 아침 서아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물속에서 제법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손님,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예전에 수영 배우신 적 있으세요? 조금 했습니다. 물속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도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영법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아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전문가였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손님, 정말 궁금한데요. 예전에 정확히 뭐 하셨어요?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였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서 물속에서 그렇게 자유로우셨구나.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완벽한 자유형 영법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건 예술이었습니다. 물과 하나가 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대단하세요. 이제 알겠어요. 왜 국가대표셨는지. 남자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 씨 덕분입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재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저번엔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찾으니까 조금은 살만하더군요. 재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남자는 방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수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비서였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내일 오신답니다. 서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끝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바다 곁에, 서아 곁에. 다음 날 오전, 남자는 마지막으로 서아와 바다에 나갔습니다. 서아는 남자가 떠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따라 물이 더 맑네요. 남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온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급히 뛰어나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노신사가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돌아가자. 싫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여기 버리셨잖습니까? 버렸다니. 난 널. 됐습니다. 민준이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노신사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들어봐라. 제가 이렇게 되자 아버지는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그게 아니다. 노신사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라. 내 어머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바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제주도 출신이었다. 해녀의 딸이었지. 내 어머니는 이 제주 바다를 사랑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의사가 말하더구나. 물속에서는 재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널 여기로 보낸 거다. 내 어머니의 고향으로. 포기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고 보낸 거였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노신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는 널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노신사가 서아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서아 씨군요. 내 아들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감사합니다. 노신사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같이 가자. 아버지, 조금만 더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왜? 저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여기서. 민준이 서아를 보았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신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천천히 해라. 노신사가 떠났습니다. 민준과 서아만 남았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도련님이라 불러야 하나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민준 씨.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할머니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참 착한 청년이구나. 그 청년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신가 봐? 네, 회장님이시래요.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까 그 회장님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 같은데요. 맞아. 이 사람이 민준이 어머니야. 내 친구였지. 같이 물질했어. 바다에서 사고가 났어.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우리 먼 친척벌 되는 거지. 그 아이 어머니가 내 사촌 동생이었거든. 서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제주도에 출장 왔다가 만났대.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지. 그런데 3년 만에 그 사고가 났지.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민준 씨 어머니 이야기.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서아 씨 할머니가 어머니 사촌 언니셨다고. 그래서 더 신기해요. 제가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운명이었을 수도 있죠. 저녁 재혁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전 내일 서울로 올라가요. 형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형님, 전 처음 형님 봤을 때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는 형님 보면서 제가 배워요.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하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은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서울에 전화 좀 해주세요.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알아봐 달라고요. 박 비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련님, 정말이십니까? 네. 다시 시작하려고요. 민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제 저 바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물속에서라도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서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매일 서아와 바다로 나갔습니다. 물속에서 민주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아 씨,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민준이 완벽한 자유형으로 헤엄쳤습니다. 예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감동했습니다. 한 달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사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때요? 정말 대단해요. 회장이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식 들었다.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에 지원했다며? 잘했다, 아들.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것이었다. 이제 내가 가져라. 민준이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장이 떠났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보았습니다. 서아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갔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완벽한 영법이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습니다. 회장도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1년 후 제주도 바닷가 펜션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서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서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서약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겠다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아가 민준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서아 씨. 저를 살려줘서. 민준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마음에 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파도가 휠체어 바퀴를 적셨습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내일 또 바다로 갈 것입니다. 서아와 함께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